지난 5월 강원도 양양 남대천 하구 국립수산과학원 영동내수면연구소와 함께 강하구 근처 연안에 어떤 어종이 주로 서식하는지 조사해봤다. 그 물에 가장 많이 잡힌 어류는 황어였다. 황어는 하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연안에 주로 서식하고 있다. 이곳 연안에서 3년에서 5년을 성장한 후 산란을 위해 강으로 오르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이제 황어인데요. 지금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있다가 산란하러 강으로 올라옵니다. 황어는 하천에 올라와서 산란을 해가지고 취어가 되면 다시 이제 바다로 내려옵니다. 바다를 나가려고 그러면은 기수역이라는 데는 하천에서 산란을 했을 때 어떤 종이 산란했을 때 반드시 바다를 나가기 위해서는 하천에서 머물다가 바다를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워밍업이라 그러죠. 우리가 말하면 그런 바다를 나갈 수 있는 전 단계로서 이제 워밍업을 충분히 해가지고 그 하천의 그 기수역에서 한두 달 생활하는 것은 자기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황어에게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기수. 그렇다면 기수란 무엇일까? 설악산 계곡을 타고 내려온 물이 동해 바다를 만나기 전 잠시 머무는 곳 영랑호. 지난 4월 영랑교 아래에서는 모래로 막힌 물길을 터주는 개터짐 공사가 한창이었다. 개터짐이란 바다와 호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래톱에 물길이 터지는 것이다. 개터짐으로 영랑호 하구 바닷가에는 일시적으로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게 됐다. 이처럼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것, 이 물을 기수라 한다. 기수가 형성되자 제일 먼저 전어 치어들이 영랑호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거슬러 호수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전어는 일반적으로 바닷물고기로 알려져 있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바다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이곳 기수역에서 지낸다. 이번엔 숭어들이 영랑호 쪽으로 움직인다. 해수와 담수에 모두 적응해 살아가는 숭어는 기수역에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기수 물고기다. 그렇다면 이들 기수 물고기들이 물을 거슬러 영랑호로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터짐 이후 영랑호 물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바다와 가까운 영랑호 입구에는 기수어인 문절망둑이 자리하고 있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전어떼가 보였다. 개터짐이 일어나자 먹이를 찾기 위해 바다에서 영랑호까지 올라온 것이다. 해수어인 넙치가 있는 영랑호 바닥에서 염분 농도를 측정해 보았다. 바닥의 염분 농도는 약 22%. 영랑호에 바닷물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다. 개터짐으로 영랑호는 담수와 해수가 섞인 기수호가 된 것이다. 연곡천 하구. 이곳은 연곡천의 강물이 동해 바다와 만나는 자연 기수역이다. 염분 농도 0%를 담수, 30% 이상을 해수라 하는데 기수는 담수도 해수도 아닌 물로 일반적으로 염분 농도가 0.5%에서 30% 이하의 물을 말한다. 강물과 바닷물이 바로 마주치는 강 입구에서 염분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해 봤다. 썰물 때 수면에서의 염분 농도는 0.3%, 거의 담수에 가까웠다. 수십 밀리미터 내외에서 측정기를 아래로 내려보았다. 바닥의 염분 농도는 4%. 이곳은 옅은 기수역이다. 30% 이하의 염분 농도를 기수라 한다면 연곡천 하구의 기수역은 어디까지 형성되고 있을까? 모래사장이 있는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약 500m 지점. 이곳에서 다시 한번 염분 농도를 측정해 봤다. 수면의 염분 농도는 20% 내외. 바닥으로 내려가 봤다.
그리고 수심 6m 바닥의 염분 농도는 27%밀 정도였다. 염분 농도는 높아졌지만 이곳 역시 해수와 담수가 섞인 기수역이다. 그렇다면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이곳 기수역엔 어떤 생물들이 살아가는 것일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숭어다. 강과 바다를 자유롭게 오가는 숭어는 모래 속에 붙은 부착조류나 유기물을 먹고 사는데 이곳 영곡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바로 아래쪽에는 은어가 모여 있다. 은어는 회유성 어류로 바다에서 강으로 오르기 전 기수역에 잠시 머무른다. 수중으로 들어가자 강으로 향하는 은어의 재빠른 움직임이 포착됐다. 은어는 이곳 영곡천 하구에서 강과 바다를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있었다. 기수에서 일생을 보내는 망둥어는 바위를 쉼터 삼아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다. 강 하구를 벗어나자마자 잘피가 숲을 이루고 있다. 잘피는 빛이 잘 들어오는 강 하구의 얕은 연안에 서식한다. 잘피는 이곳 기수역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해조로 광합성을 통해 물속에 산소를 공급하고 치어들에게 훌륭한 서식처를 제공한다. 좀 더 바다 쪽으로 내려가 봤다. 혼인색으로 바뀌지 않은 은백색의 황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다. 아직 산란기를 맞지 않은 성장기의 황어들은 이곳 기수역에서 주로 살아간다. 쫄복으로 더 잘 알려진 복섬. 먹이를 찾다 지친 복섬이 모래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안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복섬은 먹을 것이 풍부한 이곳 기수역을 더 좋아한다. 영곡천은 바다와 만나는 작은 하천이지만 바다와는 다른 기수 생태계를 뚜렷하게 형성하고 있다. 겁이 많기로 유명한 인상어는 망상어과로 기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어종이다. 바다의 포식자를 피해 기수역으로 모여든 것이다. 잘피숲 너머 한 무리의 치어떼가 보인다. 기수역에서는 유독 치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기수어뿐 아니라 회유성 어류, 연안에 서식하는 어류의 치어들까지 이곳 기수역에 서식한다. 치어들은 담수와 해수가 섞인 이곳에서 다양한 염분 농도에 적응하는 법을 익히게 된다. 그렇다면 이 치어들은 어떻게 다양한 염분 농도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일까? 일본 도쿄대 어류생리학 연구실. 기수역에 사는 물고기가 급변하는 염분 농도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 원리를 실험해 보기로 했다. 염분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송사리 치어를 담수와 80%의 해수에 각각 놓고 물에는 형광염료를 섞었다. 그리고 송사리가 해수와 담수에서 어떻게 스스로 몸을 변화시켜 적응하는지 살펴봤다. 20시간 후 80%의 해수에서 송사리의 장 속에 형광염료가 농축된 것이 보인다. 다량의 수분을 흡수한 것이다. 외부 환경이 자신의 체액보다 염분이 높아지자 염분은 걸러내고 수분만 흡수해 체내의 균형을 맞추었다. 반면 담수에 넣은 송사리는 형광염료가 피부에만 약간 묻어있을 뿐이다. 자신의 체액보다 담수의 염분 농도가 낮기 때문에 입으로는 수분을 거의 흡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기수역에 있는 물고기들은 염분 농도의 변화에 스스로 몸을 적응시켜 살아가게 된다. 제작진은 실제로 물고기가 기수역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담수어인 붕어와 담수에서 키운 뱀장어와 산천어를 염분 농도 15%의 기수에 넣고 그 변화를 살펴봤다. 1시간 후 기수어인 산천어와 뱀장어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지만 붕어들은
수면 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자 붕어는 비늘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움직임도 둔해졌다. 그리고 붕어의 몸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눈에 띄게 수축돼 있었다. 이는 밤소인 붕어가 염분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수 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必ずしも全ての魚が、淡水海水に生きられるわけではなくて、例えば金魚はやっぱり淡水でしか生きられませんし、サンマとか、海の魚は淡水では生きることはできません。汽水に住んでいる魚は、極端な場合淡水、反対の極端の場合には海水でも生きられるわけです。通常、その中間の位置に塩分濃度のところに生きているわけですけども、彼らは、塩分調節をするという、エネルギーを使うわけですけども、そういう、デメリットを背負いながらそれでも、自由に泳ぎ回ることによって餌を獲得するというメリットをこう最大限に利用していると言っていいんだと思います。 염분 농도의 변화가 심한 기수역은 기수종 외의 다른 물고기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해수원은 바닷물보다 염분 농도가 낮은 기수역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반대로 붕어나 잉어 같은 담수어 역시 염분이 있는 기수역을 좋아하지 않는다. 때문에 기수역에는 치어를 위협하는 포식자들이 많지 않다. 기수역 전체가 치어들에게 안전한 보육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무리를 이루며 움직이는 이 치어들은 보거 치어다. 보거는 강하구를 비롯해 얕은 연안에서 서식하는데 산란은 5월에서 8월 사이 주로 이곳 기수역 부근에서 이루어진다. 너무 작아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갓 부화한 치어 무리들도 보인다. 포식자가 없고 영양염이 풍부한 기수역은 산란지로도 최적의 장소가 된다. 치어들이야말로 기수역의 가장 큰 수혜자인 것이다. 실제로 많은 바다 생물들이요, 전형적인 바다의 염분 속에서 산란하는 것보다는 이 담수 섞인 곳에서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해안에 가까이 오고 특히 하구 환경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하구 환경에 와서 산란을 하고 치어들이 거기서 산란과 그래서 치어들이 성장지도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어들이나 큰 놈들은 이 기수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다 생물들은. 이게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기수역이라는 것이 산란지, 중요한 생물들의 산란지가 되고 서식처가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부양지라고 부르는데요. 유치원을 우리가 어린애들을 보호하면서 키우듯이 자연계의 기수역이라는 것이 보호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치어들이 살다가 이제 커지면서 경쟁력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하구역에서 대부분의 생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연안 근처와 연안의 연안 습지와 하구에서 엄청난 생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죠. 훌륭한 산란장이자 보육장이기도 한 기수역. 치어들은 이곳 기수역 안에서 성장해 바다로 혹은 강으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곳에서 자란 치어들은 성어가 되어 강과 바다로 드나들기 때문에 예부터 강 하구 근처에는 철따라 다양한 어종들이 가득했다.